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오래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다. 언니와 오빠는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해 집안 형편을 도왔다. 나는 막내딸이었다.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집에 보탤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병원에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이라고 했다. 투석을 받아야 했고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 가족은 절망에 빠졌다. 동네에 김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다. 부동산과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어서 동네에서 제법 부자로 통했다. 그분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모두가 바보 민수라고 불렀다. 민수 씨는 30이 넘었지만 지적 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 말은 더듬거렸고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김 사장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다. 제 아들 민수가 말이요. 착하기는 한데 제가 늙어가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제가 죽고 나면 누가 민수를 돌봐줄지. 수진 씨가 우리 민수 좀 돌봐주면 안 될까요? 대신 어머님 병원비와 집안 형편은 제가 다 책임지겠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머니를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민수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혼식은 없었다. 그냥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예쁜 애가 바보한테 시집을 가다니. 집이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돈 때문에 팔려간 거지 뭐. 나는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했다. 김 사장님은 약속대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대주셨고 우리 집 빚도 갚아주셨다. 나는 민수 씨와 김 사장님 댁에 별채로 들어갔다. 첫날 밤 민수 씨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수진 씨. 무서워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다. 나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에요, 민수 씨. 괜찮아요. 우리 친구처럼 지내요. 그날 이후 나는 민수 씨를 남편이 아닌 돌봐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민수 씨와 살면서 나는 그가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었고 그 안에서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아침마다 민수 씨는 정확히 6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우리 집 베란다에는 민수 씨가 키우는 화분이 20개가 넘었다. 그는 각 화분에 이름을 지어놓고 매일 이야기를 건넸다. 장미야, 오늘도 예쁘네. 물 많이 마셔. 국화야, 조금만 기다려. 가을 되면 꽃 필 거야.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민수 씨만의 순수한 사랑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 씨는 동네 슈퍼에서 장보는 심부름을 했다. 간단한 계산은 어려웠지만 물건을 고르는 눈은 정확했다. 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랐고 할인 상품도 잘 찾아냈다. 수진 씨, 오늘 사과 싸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의 밝은 표정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었다. 약을 먹고 누워 있었는데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수진 씨. 아파요? 응, 좀 그래. 괜찮아. 민수 씨는 한참을 서 있다가 어딘가로 갔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얼마 후 민수 씨가 돌아왔다. 손에는 차가운 물수건이 들려 있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프면 이거 하면 좋다고. 그는 서툰 손길로 내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았다. 차가운 감촉이 기분 좋았다. 민수 씨는 1시간마다 물수건을 갈아주었고 죽을 끓여다 주었다. 죽은 조금 짜고 질었지만 그의 정성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다. 민수 씨 고마워요. 수진 씨. 아프지 마세요. 민수 슬퍼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변해갔다. 민수 씨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기억했다. 내가 딸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제철이 되자마자 딸기를 사왔다. 내가 노란색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노란 국화 화분을 선물했다. 수진 씨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예뻐요? 응, 예뻐. 정말 고마워, 민수 씨. 민수 씨는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가 참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어느 날은 민수 씨가 나를 데리고 동네 뒷산으로 갔다. 거기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민수 씨의 비밀 장소라고 했다. 여기 와요. 민수 혼자만 아는 곳이에요. 연못가에는 민들레와 제비꽃이 피어 있었다.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꽃을 따서 내 귀에 꽂아 주었다. 수진 씨. 꽃보다 예뻐요. 그의 순수한 말에 내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민수 씨를 한 남자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 돈 때문에 인생 팔아먹었어. 바보랑 사는데 행복하기는 할까? 불쌍해 젊은 나이에.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민수 씨와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마트에서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수진 씨. 아직 젊은데 왜 그렇게 살아요? 이혼하고 다시 시작해요. 내가 좋은 남자 소개해 줄게. 나는 그 아주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주머니, 전 행복해요. 제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거짓말한 적도 없고 화낸 적도 없고 늘 저를 생각해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결혼 1년이 되던 해겨울, 김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다. 민수 씨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빠. 일어나세요. 민수 착하게 있을게요. 민수 씨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나도 함께 울었다. 김 사장님은 나에게 두 번째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 한 달 후 김 사장님은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그 중에는 김 사장님의 먼 친척들도 있었다. 그들은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민수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후견인을 정해야 해요. 그 여자가 민수를 이용해서 재산을 다 가져갈 거예요.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민수 씨가 더 힘들어 할까봐. 김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다. 친척들은 민수 씨의 후견인이 되려고 했고, 나를 금전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런데 민수 씨가 변했다. 법원에 출석한 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수진 씨는 민수 가족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판사가 물었다. 수진 씨가 당신한테 잘해줍니까? 네. 밥도 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민수 화분 얘기도 들어줘요. 수진 씨가 없으면 민수 슬퍼요. 민수 씨는 더듬거리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나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울었다. 결국 법원은 내가 민수 씨의 법적 후견인이 되는 것을 인정했다. 친척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민수 씨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사의 판결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 씨는 내 손을 잡았다. 수진 씨, 민수가 바보라서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수 씨.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수진 씨, 민수 좋아해요? 그 질문에 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좋아해. 아니, 사랑해. 민수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어색하게 나를 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다. 김 사장님이 남기신 재산으로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민수네 꽃카페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민수 씨가 키운 화분들로 가득했다. 민수 씨는 카페에서 화분을 돌보고 손님들에게 꽃 이야기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의 순수함에 마음을 열었다. 민수 씨, 이 장미는 어떻게 키워야 해요? 물은 일주일에 2번이요. 햇빛 많이 주세요. 그러면 예쁜 꽃 펴요. 단골 손님들은 민수 씨를 좋아했다. 아이들도 민수 씨를 따랐다. 민수 씨는 아이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화분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나는 걱정이 앞섰다. 민수 씨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민수 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민수가 아빠 돼요? 진짜요? 응, 진짜야. 민수,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같이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민수 씨는 육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글을 읽기 어려워하는 민수 씨였지만 그림이 많은 육아책은 열심히 봤다. 그리고 베란다 한쪽에 아기를 위한 작은 화분을 준비했다. 아기 나오면 이거 선물할 거예요. 예쁜 꽃. 아들이 태어났다. 작고 귀여운 우리 아기. 민수 씨는 아기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내밀었다. 안녕. 민수 아빠예요. 아기는 민수 씨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순간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수진 씨, 고마워요. 민수 아빠 만들어줘서. 민수 씨는 생각보다 훌륭한 아버지였다. 밤에 아기가 울면 함께 일어나서 달래주었고 기저귀 가는 것도 배웠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우리 아기, 울지 마. 아빠가 여기 있어. 민수 씨는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음정은 틀렸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에 아기는 스르르 잠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어머니는 민수 씨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왜요,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때문에 희생한 거잖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전 희생한 게 아니에요. 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하지만 엄마, 세상 사람들은 민수 씨를 바보라고 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저한테 한 번도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도 변명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저를 아끼고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어머니는 민수 씨를 바라보았다. 민수 씨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화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장미야, 이게 민수 아기야. 예쁘지?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민수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 결혼 5년째 우리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민수 씨의 화분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사람들은 민수 씨를 꽃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민수 씨를 쏙 빼닮았다.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다. 어느 날 카페에 처음 오는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부럽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다니. 그 손님이 돌아간 후 민수 씨가 내 옆에 섰다. 수진 씨, 민수도 행복해요. 나도 알아.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응, 민수. 수진 씨 평생 지켜줄 거예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운명이었다. 만약 그때 민수 씨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순수한 마음, 변치 않는 사랑, 진실된 마음. 그것이 진짜 행복의 조건이었다. 민수 씨는 지적 장애가 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가난했던 우리 가족도 이제는 안정을 찾았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언니와 오빠도 각자의 행복을 찾았다. 저녁이 되면 우리 가족은 베란다에 앉아 화분을 바라본다. 민수 씨가 정성껏 키운 꽃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아빠, 저 꽃 이름이 뭐예요? 그건 말이야. 페튜니아라고 해. 예쁘지? 응. 아빠가 키워서 더 예뻐요. 아들이 민수 씨를 안으며 웃는다. 민수 씨도 따라 웃는다. 나도 함께 웃는다. 이것이 행복이다. 돈도 명예도 능력도 아닌 그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족이 찾은 진짜 행복이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민수 씨와 함께하는 살.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